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문재인 의원이 과연 정치적인 책임을 질 거냐는 부분인데 그 가능성은 이제는 좀 희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이제 실익이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보인 문재인 의원의 조금은 좀 어정쩡한 태도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글쎄요, 정치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그 부분이 새누리당으로서 공격하기가 더 좋아진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최초에 문재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NLL과 관련한 이 기록물에 대해서 자신이 최종 감수를 했고 그리고 보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다시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의원의 주도로 해서 이것이 다시 이렇게 모두 한번 그럼 보자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 까봤더니 그것이 없는 순간 저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뭐 이종훈 평론가님이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듯이 저도 아직은 정치적인 단수가 좀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대권 반열에 그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모든 걸 던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계속 이렇게 물론 지금 상황을 보면 문재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이 정치인의 가장 멋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어떤 정치적인 욕심만 가지고 있는 권력의 굶주린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것은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회의록 수사 결과 발표가 문재인 의원뿐만 아니라 친노 진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것 때문에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뭐 약간 그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한데요. 그러니까 NLL 대화록 문제도 그렇고 가장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규명을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국정조사 그 와중에 NLL 대화록 특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점인지 보자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그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친노계들이 어떻게 보면 개파 이익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민주당 차원에서 그리고 또 문재인 의원 차원에서 분명히 대국민 사과가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만 하고 있거든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 그와 관련해서 언젠가는 사과를 하든지 의사표명을 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서도 뭐 전체 국민 더 나아가서 사실은 뭐 그 본인들을 지지했던 진보 세력에 대해서라도 그 사죄의 얘기, 사죄의 발언 무슨 분명히 좀 나왔어야 하는데 그걸 지금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그 사과 발언을 통해서 이 이슈를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대화록 국면을 접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미숙한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친노의 위기는 앞으로 지금 친노의 위기가 와 있지만 그러나 당내에서 친노의 세력은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노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나 그 후에 총선을 맞이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당내 어떤 개파 지분을 보면 친노 세력이 워낙 막강하게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겁니다. 이서 친노 세력이 지금의 세력보다 30%만 더 적게 있어도 지금 이것을 빨리 털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털면 친노 전체가 부메랑을 맞아서 어떻게 몰락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이나 검찰의 발표가 있어도 그거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가지 않나. 그래서 최대의 공격이 방어다 이런 논리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청와대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친노계가 민주당 내에서 주도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에서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친노계가 그렇게 유효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다시 이 새누리당 쪽에서 들고 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정부 관련한 그 시스템 그 관련한 그 설계도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외부에 유출됐다가 다시 들어왔다. 뭐 이런 이제 의혹을 다시 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그 NLL의 대화록에 이어서 민주당 친노계를 겨냥한 그 청와대 내지 새누리당의 2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공격들이 사실은 계속 유효하게 먹힐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친노계들 스스로가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그 정치적인 쟁점들이 제기가 되고 또 특히 책임져야 될 그런 이슈들이 제기됐을 때 빨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꼭 정치 투쟁으로 좀 끌고 가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당내에서 입지를 더 키워가는, 목소리를 키워가는 그런 그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그 민주당을 보는 인식을 개선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그 장애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보 진영에서도 민주당이 뭔가 좀 확실한 혁신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모습을 계속 지금 이 친노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현재 그 민주당 지도부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전자정부 시스템 반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반출해서 물론 이제 뭐 그 후에 다시 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돌려줬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미 한번 나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국정이라든가 국법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참 큰 우리 역사에 대한 과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친노 진영이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제공이 됐고 역설적으로 앞으로 친노가 민주당 내에서 그 지분을 계속 유지는 하겠지만 PK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쇠락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의 전체 세력도 약화되고 그리고 친노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세력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앞으로 더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당이 건강하고 강해야지 정치가 올바로 가는 거거든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나 야당이 지금 전략도 없고 그리고 전투력도 상실했고 이런 것은 전투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검찰에서 발표하는 것을 막 강하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좀 품위 있고 격조 있는 말을 해서 비판을 해야 될 텐데 사법부와도 이렇게 어떤 저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품격 있는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품격 있는 정치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쟁의 노선이라든가 그리고 정당 정치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길을 지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재대 장성호 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국 상황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